예, 경제 파탄 상태인 인천시에 꼬박 4년을 파묻혀 있는 동안에 이 국민들 관심권에서 좀 멀어진 게 솔직한 현실 같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되기 전에는 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앞으로 야권에서 가장 촉망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요. 사실 이분 결코 만만치 않은 정치인입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쉽게 말해서 운동군 출신이죠. 대표적 486으로 한때는 민주당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중심축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속대로 구정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네, 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정식적으로 사퇴를 해버린 바람에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네. 예. 뭐 다음에 또 모시면 되죠, 뭐. 예, 그래서 우선 다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반 전 총장의 사퇴, 이게 오늘 보신 소회가 어떻습니까? 뭐 불가피한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런 출마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예, 우리 이거를 정치 공방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가 유엔 사무총장을 무능한 사람이었다고 누워서 침뱉는 것이 자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뭐 상처 입을 건 다 입어버리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온갖 그 상처가 다 이미 나섰는데 마지막 한 고비를 못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저희들이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다음에 또 더 모시기로 하고 네. 속쓰린 질문으로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예, 컷오프 탈락, 남 탓이냐 내 탓이냐,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다들 이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그 본선에 나가보지 못하고 컷오프에 탈락한 걸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문자가 이변이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친문 패권주의, 예, 여기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 솔직한 말로 뭐 여기에 문재인 지금 전 대표가 가까운 본이 없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론에서 거의 다 나왔던 얘기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제 부족함이죠. 너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친문 패권주의는 없었습니까? 어디나 선거에 들어가면 자기 지지 그룹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제가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심하리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글쎄요, 제가 뭐 큰 차이가 안 났으니까요. 한 표 차로 제가 떨어졌는데. 예, 한 표 차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상대 친문 쪽에서 지지한 후보도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렇으니까 꼭 근데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러려고 진짜 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럴 때일수록 제가 일부러 사고를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정당이 좀 발전하려면 사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해야 인천시장 하면서 예. 5년 동안 여의도를 떠나왔던 게 상당히 공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천시장으로 있으면서 정신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시안 게임 전후로 그 많은 이 문제들 쏟아져 나오고, 또 거기에 SOC 건설해 놓으니까 사고는 계속 연달아 나고 또 여기 잡으면 쏟아져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곳간이 넉넉하고 그리고 정말 그 다른 일도 뭐 별로 생기지 않고 하면 시장 하는 거면 참 정말 재밌을 텐데. 그래도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웠다고 봅니다. 또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연병 또 폭격까지 있었고 또 이 부채 문제를 관리하면서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제가 외국인 투자 유치 1등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요즘에 결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저쪽에 지방에 혹시 내려가면, 나는 가령 울산 시장을 만났을 때, 김기현 시장 만났을 때는, 야, 당신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 이게 세금 많이 그치지, 지방세 많이 그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별다른 일 생기지 않고 끼 해봤자 이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주변 식당이 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이랬더만 그 직후에 곧장 지진 나고, 그리고 그 전염병도 올고 홍수 나고 이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책임자가 어려운 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자, 2번 질문 듣겠습니다.
친문 패권 있다 없다 똑같은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든 당권을 갖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을 얼마나 최소화시키고 그 내용을 공정하게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 때도 가장 대표적인 게 광주시장을 경선을 배제시키고 이용섭 의원과 강훈태 현역 시장을 배제시키고 낙하산으로 전략 공천을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그 안철수 쪽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예. 저야말로 이제 안철수 패권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들이 또 뭐 지난번에 새누리당은 그 친박 패권으로 이한구 위원장이 그냥 예. 유승민도 공천 탈락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패 원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요소의 내용이 친문 패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강력한 지지 세력들의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면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지 세력의 문화적 현상. 그렇죠. 예, 문화적 그런 예, 강력한 공직성. 지지, 지지 이런 어떤 가치 지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 어떤 권력에 줄 서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권을 주고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패권과는 성질이 좀 다른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 시대 현상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신들과 어떤 문화적 동질감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극도의 어떤 적대감 이런 것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뭐 일부 요소도 있고 복합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강한 결속력들이 그렇게 비춰진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친문 진영과 우리 송 의원님은 거리가 그렇게 멀어졌습니까? 글쎄 멀어졌다기보다도 솔직히 사실상 말하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 분인데 뭐 그 연대 학생회장 될 때부터 늘 계획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 그 발언을 한 걸 쭉 그 제가 살펴보면 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두운 곳 그리고 핵심적으로 먼저 바꿔야 될 것을 선도적으로 주장을 많이 해왔고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 진영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함께 목표랑 같이 지향점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문화적 행태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 갈등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제가 우문을 계속 드리고 응답을 계속 하는 셈이 돼버리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이 레이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쯤 이제 후보들이 기지개를 펴고 할 시기인데 작년에 최순실 게이트가 10월 24일 날 터지면서 대권 레이스가 아주 당겨져 버리는 셈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차기 대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까? 우리 송 의원님은? 왜 생각이 없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어떻습니다? 뭐 아직도 제가 예. 국가를 운영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항상 고민하고 예. 준비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도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탄핵 때문에 너무 이게 짧아졌고 저 개인의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보다도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당 후보들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 돼 있는데 제가 이름을 알리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오면 이번엔 이해야 됩니다. 지난번 컷오프처럼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군요. 반드시 이길 수 지금 있는 선거야 돼요. 사실 그 나와 있는 분이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예, 또 이 최성, 예, 좀 고향 시장이죠. 예, 최성 시장이 나와 있고 또 몇몇 분이 또 있죠. 뭐 출마를 하신 분은 제가 의견을 낸 분은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다들 궁금하게 생각해요. 원래 송영길 시장 그럼 아무 관심이 없었느냐. 제에게도 그걸 꼭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당 대표를 생각하다 이게 컷오프가 된 바람에 이게 차질이 생긴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차질이 생긴 겁니까? 예. 이번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서울 민심을 돌아본 다음에 문재인 대세 확인했다. 뭐 다 다니니까 문재인 대세더라 하는 거. 그 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광주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아, 예. 이틀 지내고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까? 호남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도 서운한 점도 있고 반문 정서가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워낙 정권 교체의 대의가 크기 때문에
대하는 문재인이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돼서 좀 반감이 많이 누그러진.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될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 호남을 또 갔다 온 국민의당 이 분들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방중 성공 실패. 그 성공은 무엇이며 실패는 무엇이다. 이걸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주관식입니까? 일단 방중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 성공은 일단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예. 어떤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듣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입장을 강력히 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패라는 예, 표현보다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데 방침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소통의 방침을 찍겠습니까? 양쪽이 서로 교환을 했으니까 소통이라고 예, 봐야겠죠. 소통이라고 봐야 되겠다. 예. 여기는 그럼 소통으로 쓰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실패한 부분은 뭡니까?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예. 당장 그것은 무슨 성과가 나왔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집권 여당도 아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목표는 지금 한한령이라든지 경제 제재, 우리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기업 애로 활동을 해소시키는 뭔가 이 사드로 인한 보복 조치를 반전시키는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 자체가 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예. 황교안 체제가 더 강력하게 사드를 속도를 내겠다 그러고 이제 매티스 장관이 내일 올 텐데 한민구 장관이 무슨 연내 뭐 상반기에 예. 결정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걸 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버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전시키지 못했다. 그렇죠. 분위기 반전 실패했다. 이제 이 말씀일 텐데 지금 그 사드를 두고 역시 이번 그 대권 레이스가 펼쳐지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쟁점 어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문재인 그 전 대표는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천천히 그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 얘기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예컨대 유승민 캠프 같으면 사드는 무조건 그 배치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을 거꾸로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떤 그 만약 보복을 당한다면 그거 감수해야만 된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조금 또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상황을 저는 보고 있다고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입니까? 유승민 의원은 사드 배치 이야기를 저렇게 강행하는 걸 보면서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을 잘 관리해서 이 대립 구조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자기 내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시킨 대로 하는 게 한미동맹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이익과 한반도의 이익이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100% 일치되지 않습니다. 사드의 배치는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무기 팔아먹어서 이익이 되겠지만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 대러시아를 MD로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하는 전략적 이해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반드시 이게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사드 그렇죠. 배치한다고 예. 북이 핵실험 안 할 것 같습니까? 북한을 욕하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행위는 무능한 외교 정책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9.19 합의와 2.13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 절차를 구체화시켰거든요. 그게 MB 박근혜 정부에서 깨져버렸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6차 핵실험을 막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6차 핵실험을 예. 막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드는 게 사드 배치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6차 핵실험이든 또 미사일 발사든 간에 그걸 직접적으로 그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그때 만났을 때 그 왕이 외교부장 얘기로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계속 하겠다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찌됐건 2270 그 유엔 결의안 그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북한은 항공유, 비행기 항공유가 지금 유엔 결의안에 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비행기가 이륙을 못해요. 지금 기름이 없어서. 중국에서 그 해마다 들어가던 한 그 30만 톤 정도의 그 항공유가 이제는 차단되고 있다는 그 그렇습니다. 차단되고 있다 확인하고 있어. 확인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요. 예. 예. 그 비공식적으로는 들어가겠고. 그래 뭐 그렇게 보따리 장사 생필품이 아닌 항공유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중국이 지난번에 차단하니까 뭐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요. 한쪽에서 한번 러시아가 또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아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 체면이 뭡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일단은 이거를 국회 비준 동의상으로 해서 예. 양쪽을 조정시키는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다. 사드 배치 찬성할 것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변화시키고 예.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시킨 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방위비 협상도 그렇고. 예. 예,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도 거의 다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요. 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안희정 지사와 함께 탈당 얘기, 이게 한 이틀 전에 우인이 남았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이제 부인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다 이제 친문 패권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개헌을 고리로 하는 이 개헌 세력들은 앞으로 그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못할 거로 봅니다. 민주당 똘똘 뭉쳐 있습니까? 우리 그 송 의원님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비주류로 어떤 인고의 세월을 또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촛불 민심이 원하는 예. 것이 정권의 교체거든요. 이게 누구 예. 특정 개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권을 만들어서 이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일 앞서 있지만 이게 문재인 개인만의 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촛불 민심이 문재인이나 우리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탈당 안 될 거예요, 김종인. 예. 그 당대표가 탈당 해당 행위인데 그런 말씀을 했는가 싶고.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송 의원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딴 건 안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방중 의원단을 데리고 왕이 부장을 만나고 사드 문제를 논의하면서 내가 과거부터 우리 송 의원님의 그 안보에 관한 발언들을 쭉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이 안보의식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앞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칭찬 같은 말씀을 드려서 뭐 한데 근데 사실 문재인 후보가 가장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보관이에요. 근데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우리 국민들 받아들이기는 썩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 전제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된다면 직접 방문하겠다는 말씀이고 사실 공수 특전단의 군 복무를 마치고 그 공산군의 피해에 따라 자기 부모님이 흥남부대에서 철수해 오신 분의 아들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지금 아마 대통령 후보 중에 제대로 군 복무를 마친 유일한 후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도 뭐 장교로 했다 그러지만 이게 뭐 구령관 갔다 왔죠? 실제 병으로 낙하 훈련을 하고 군 복무를 한 알겠습니다. 근데 후보로서 확고한 저는 국가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전사는 그 하사관 부대고 병은 행정병, 주로 주사병, 이제 경비병 이런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물론 병사도 낙하는 합니다. 1년에 한 4차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듣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